자, 여러분들 이어서 10주차 2강의를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칭 얘기에 대해서 좀 하다 말았었죠. 코칭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칭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생소한 의미인데,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 여기 보면 프로야구 팀의 지도자들 얼굴이 나와 있죠. 이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뭐 야구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뭐 이게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진이 제가 보여주는 그림이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 프로야구 지금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코치라 하면 운동선수들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를 저희가 코치라고 얘기하죠. 이 코치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치는 어떤 사람이죠?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또 훈련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 선수가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치입니다. 이런 좋은 코치를 만나면 이 코치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성과를 좋은 코치를 만난다면. 근데 이게 이런 운동선수, 프로야구, 프로축구 꼭 이런 데만 코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코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멘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조언을 잘 해주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다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생소하지만 이 코치라는 직업을 갖고 일상적인 어떤 생활 또 아니면 또 어떤 업무,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코치 역할이나 직업으로 코치를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코치라는 거는 정말 어렵고 대단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칭이라는 개념을 좀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알고 받아들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직업적인 세계에서 코칭을 정의하자면 코칭은 직장, 이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등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로 코칭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장제력을 끄집어내서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바로 코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코칭이 필요한 이제 가장 큰 의미는요. 특히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적으로 보면 서비스와 관련된 곳들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서비스 매니저들은 반드시 이 코칭 스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은 더 어린 나이에 다른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매니저가 빨리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외식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들의 매니저분들, 점장분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한 5, 6년, 빠르면 5, 6년 안에 점장이 되거나 매니저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한 점포 안에서 정직원들하고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이 뭐 많은 경우는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이 리더십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코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칭이 뭔지를 알고 이 코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떤 내가 속한 곳에서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코칭을 잘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팀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코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코칭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가장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코칭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점장이나 매니저가 굉장히 빨리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느 정도 빨리 되냐면요.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CJ 푸드빌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매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이 큰 매장이 사실 아니에요. 그 저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일제면서 뭐 이런 걸로 기억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사실은 다른 제 CJ 푸드빌 다른 매장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고요. 군대를 가기 전에도 계속 일을 했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계속 관련되는 곳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했다가 계약직으로 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그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계약직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근무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정규직으로 하자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제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학교를 이제 마지막 학기 나왔을 때는 좀 잘 못 나오는 상황이었었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 저한테 10월 달 좀 지나선가 오더니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아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사실 저도 학교 와서 뭐 그래도 이틀은 수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점장 발령이 나서 그래서 점장이 돼서 이제 아예 출근을 이제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가 주말에 휴무를 하고 평일날은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이제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26살 정도뿐이 안 됐던 나이였는데 그 나이에 벌써 남자분이었는데 직장 생활 그 한 직장에서 일을 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8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8년? 7년? 뭐 이 정도 됐겠죠. 군대 갔다 온 거 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이제 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뭐 좀 이제 큰 조직, 더 큰 조직에 가게 되면 뭐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서비스업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니저나 점장이 빨리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 안에서 이 코칭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칭은 그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일 수도 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의견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그런 행동으로 일깨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 코칭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하는 스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질문하는 스킬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코칭에서 적절히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가 그거를 미리 캐치하고 발견해내지 못해서 잘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고 또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스스로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코칭을 상담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상담과 코칭은 유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담은 어떤 그 초점이 뭐 과거의 어떤 행동,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코칭은 현재를 기점으로 이제 미래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는 바로 미래의 목표의 코칭은 중요한 이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코칭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상담하고 코칭은 명백히 틀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하게 되면 상대방 그 사람들은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본인에게 필요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코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가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게 바로 코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코치인 거죠. 이 파트너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업무적으로 리더나 매니저가 된다면 이제 그런 매니저나 점장으로서 이런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업무를 배우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같은 팀원들에게 이런 코치의 철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이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팀, 긍정적인 성과를 만드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칭의 스킬은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코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이제 핵심 스킬들이 있는데, 뭐 질문 스킬, 경청 스킬, 직관, 그 다음에 자기관리, 확인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스킬은 뭐 여러 가지 스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칭 스킬 중에서. 그래서 가장 의미가 큰데,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코칭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스스로가 이제 좀 뭔가 자신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사고를 이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미래 질문, 긍정 질문 스킬, 그리고 구체적인 본질적인 질문들, 또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 또 뭐 현재와 과거를 좀 연결시키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 팀원들에게 우리가 이 코칭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연결시켜 주면 스스로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 스킬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경청 스킬인데 경청 스킬은
상대방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잘 듣느냐의 방법입니다. 듣는 방법이 바로 경청 스킬이죠. 질문을 통해서 내 팀 동료와 이제 코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 생각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경청을 잘못하면요,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코칭의 효과, 질문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칭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경청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경청을 통해서만이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이라면, 매니저라면,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신뢰를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청이 잘못되면 이 신뢰는 얻어질 수가 없겠죠. 이제 신뢰를 만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열심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열심히 듣고 또 입으로도 듣고 또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이제 코칭의 중요한 경청 스킬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귀로 듣고 2단계 입으로 듣고 3단계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생각,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경청의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끊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뭔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얘기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끝까지 듣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걸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바로 이런 것들이 경청을 방해하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뭔가 상대방이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신호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직관력이에요. 근데 이 직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치인 점장이나 팀장이나 매니저가 예측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가려고 리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안에서 뭔가 스스로가 얘기하게끔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해답이 될 만한 그거를 끄집어내고 그것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상대방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이게 뭔가 해결 방법이 된다라고 판단하게끔 이끌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직관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는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의 단어, 상대방의 단어, 상대방이 했던 어떤 방법을 끄집어내주는 거. 이게 바로 직관입니다. 자, 자기관리 스킬은 중요한 게 코칭하는 사람은 항상 코칭하는 상대방에게 모범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여러분들이 점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매니저로서 항상 자기관리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 코칭은 하나도 먹히질 않습니다. 내가 나의 팀원과 내 직원에게 뭔가 코칭을 시도할 때 이 코칭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마음, 몸으로 스스로가 직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마음으로는 직원들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마음으로 직원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스킬은 자, 이 코칭의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원과 코칭을 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이제 뭔가 내가 방법들을 찾아낸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실행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확인 스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쫙 나누다가 이 친구가 스스로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그게 직관인 거죠. 이때 직관이 작용해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 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시도한 결과를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게끔 어떤 타임라인을 정해주고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스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나씩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생소한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특히 이제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스킬들을 배워서 저도 이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코칭 스킬을. 이때도 굉장히 다들 어려워했어요. 이거는 어른들, 직장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걸 배워서 효과적으로 또 써먹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의 그 어떤 코칭 리더십의 효과는 사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뭔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써먹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코치라는 역할이 뭐고 코칭이 뭐고 코칭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의 관점에서의 코칭 리더십의 효과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 간의 어떤 신뢰를 형성하고 특히 팀장, 점장, 그 다음에 뭐 부점장도 마찬가지겠죠. 매니저들, 부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코칭을 배워서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면 구성원들 안에서는 개인의 어떤 성과 향상 및 그다음에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팀원들끼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갈등도 해소되고 또 팀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팀이 공동의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또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되고 또 적극적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개인과 팀의 성과 향상 및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팀 전체나 또 조직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직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조직으로 바뀌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팀원들은 조직에 대해서 몰입도도 좋아지고 조직 적응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조직의 헌신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 성과를 향상시키고 어떤 회사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이 코칭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코칭 방법의 대화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루 모델이라는 건데, 가장 이제 코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굉장히 사실 어려워서 이걸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내용은 조금 그냥 빠르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로우 모델의 약자는 골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리얼리티는 현상, 그 다음에 사실과 느낌을 파악하고, 바로 옵션은 해결 방향을 탐색하고, 랩업 및 윌은 요약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은 이제 코칭의 시작과 함께 대화 주제를 설정하고 합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런 목표를 통해서 좀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R은 리얼리티는 명확하게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목표와 관련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 사건, 사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발전시켜야 될 방향들이 있다면 그거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옵션은 문제 현상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면, 자, 이걸 어떻게 그럼 개선시키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갈 것인지를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 방안들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옵션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과 확인인 랩업과 윌은 이런 그 옵션 단계에서 뭔가 논의된 해결 방안들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실행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 계획을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타임라인에 맞춰서 내가 그런 수준으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행 의지를 높이고 확인시키는 단계가 바로 랩업과 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로우 모델에 따라서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런 코칭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는 소과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과제가 없고요. 좋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소과제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짧게 좀 빨리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과제하시고 또 우리 이제 중간고사 과제 끝나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이번 주는 뭐 여러분들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분들 어린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청소년이죠.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도 아니죠. 청년의 날은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또 저는 뭐 여러분들을 어린이로 그러면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린이날 선물로 소과제가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하여튼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벌써 또 그 10주차 지나가는 단계에서 일단 저희가 그 과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그 정규 과제를 좀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고 좀 독후감을 쓰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과제고요. 이 과제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준비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0주차 이렇게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5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그리고 또 행복을 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